자, 지난 시간에 요 13쪽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렇죠?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수정된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2장 공부할 자료는 제가 이제 뭐 오늘 공개해서 올려드리고, 자료들을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받은 이 전체 파일도 일단은 172쪽인가 그런데, 그걸 올려놓고, 이제 제가 매 챕터마다 공부하면서 다시 읽으면서 뭐 보충할 거 있으면 제가 보완하고 수정해가지고 올리거든요.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없는데 어쩌다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다 보면은 약간은 이렇게 문맥을 앞뒤 생략하고 이렇게 문장을 따오면은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다시 보완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드렸던 얘기 조금 보충하면은 마음의 경향은 여기서 집중이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은 배제하는 집중이라고 돼 있어요. exclusive focus. 그러니까 뭐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다 배제하고 딱 하나만 이렇게 꽂히는 거. 그 다음에 distraction에서 산란함 사이에 있는 중도를 개발해야 된다. 이것이 자기 수용적 알아차림이 작동할 때 중도가 이게 개발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부분까지 이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너무 하나에 집중하면은 어쩌면 이거는 이제 사마타적인 집중은 뭐 집중 수행할 때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배제하는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처리해야 될 일들에 또 주의를 기울일 수 없게 되니까 그것과 산란함 사이에 이 중도를 이룬다는 거, 이런 얘기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되겠지만은 사실은 5근에서 5가지 마음의 기능, 신정진 염정이라는 5근에서 집중과 정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제가 그 얘기는 앞에 강의에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고, 5근의 믿음과 지혜가 균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집중과 정진이 균형을 이루는데, 이때 집중과 정진할 때 집중이 여기 하는 배제하는 집중, 그 다음에 정진은 산란함으로 이제 대변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을 이 아날레스님이 어디서 갖고 왔을까 하고서 보다가 이게 집중과 그 다음에 정진의 이 균형을 맞추는데 마음 챙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쓰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일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진하는 일이 잘못된 일도 아닌데 너무 과도하게 집중을 하면은 배제하는 집중 속에 빠졌다가 이제 실제 수행할 때는 졸음에 빠져요. 하나에 집중하다가 그 다음에 너무 노력을 많이 하고 집중하는 힘이 약하면은 마음이 들떠오르고 산란해져요. 그래서 요 둘 사이에 있는 중도의 힘으로써 자기 수용적 알아차림 또는 마음 챙김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은 뭐 설명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집중과 산란함 또는 집중과 정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강력한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드리고요. 뭐 지난주에 혹시 공부하시면서 또는 책 읽으시면서 궁금했던 점 있으면은 질문 편하게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교수님, 예.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집중을 못해서 그런지 집중과 정진의 그런 조화라고 하셨는데 왜 산란함 균형. 예. 균형 그러면 왜 정진과 이 산란함을 어떻게 연결시켰었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정진한다는 마음은 네. 보통 애써서 노력하는 건데, 노력은 하는데 뭔가 초점이 안 맞은 채로 노력을 하고 있거나 이러면은 마음이 산만해지죠. 그런 의미로. 예, 그리고 수행의 자세로 보면은 집중할 때는 좌선할 때는 주로 집중의 힘이 강하고
걷기 명상할 때는 이 정진의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좌선과 그다음에 걷기 명상, 앉기 명상과 걷기 명상을 조화롭게 하면은 집중력도 길러지고 그다음에 몸에 피로감도 덜하고 에너지도 생기는데 정진의 힘도. 근데 이것이 조화롭지 않으면은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은 졸음에 빠지거나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아, 그러면 이걸 그 팔정도에서 6번째와 8번째 그것의 균형이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해도 됩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아, 예. 기본적으로는. 근데 예. 이제 우리 수행할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수행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팔정도는 8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오근이라고 할 때 빵자 엔드리아라고 할 때는 이제 신정진 염정해가 있는데 신정진 염정해에서 이제 믿음과 지혜 그다음에 정진과 집중 요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뭐 팔정도에서도 실제로는 뭐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팔정도 자체도. 그런데 네. 항상 든든한 마음 챙김은 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대기실에 앉아서 교통체증 속에서 줄지어 서 있는 동안에도 항상 몸으로 돌아와라. 내 몸, 이게 예컨대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교통체증 속에 있을 때, 이거는 운전하다가 그럴 수 있고, 줄지어 서 있을 때, 뭐 예컨대 뭐 영화를 보려고 하거나 식당에 들어가려고 할 때 줄지어 서 있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몸에 앉아 있는 자세로 돌아와서 마음 챙김하고 있어라. 그러면은 이제 산만해지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마음 챙김의 이어짐 속에서 훨씬 더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 그 배가 이제 그 부르고 꺼지는 걸 알아차리는 게 예. 코끝의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보다 더 장점 같은 게 있나요? 뭐 사람마다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코끝에 집중하면서 너무 애쓰다 보면 상기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머리하고 이 코끝은 머리에 달려 있잖아요. 복부는 밑에 있고 그래서 상기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코끝의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삼매 수행으로 이렇게 정착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초기 경전에서는 삼매만 닦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손날숨에 대한 마음 챙긴 경 아나파나사티 수타에서 보듯이 꼭 삼매만을 닦지는 않는데 삼매 쪽으로 가는 힘이 강하다는 것으로 이제 삼매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윗바사나를 통해서 윗바사나의 지혜로 이제 뭔가 무상고무화를 꿰뚫고 그 다음에 도의 지혜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마시 스님의 경험에 의하면은 코끝에 관찰하는 것을 용인하고 관찰하게 하고 수행을 시켰더니 삼매 경험을 얻고서는 그냥 수행을 그만두더라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서. 그래서 삼매가 목적지가 아닌데 삼매는 중간에 오아시스 같은 휴게소인데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또 가야 되는데 또는 휴게소에서 충분히 휴식을 바탕으로 해서 윗바사나로 가야 되는데 윗바사나로 가지 않는 것이 이제 안타까워서 복부의 움직임 쪽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대상을 맞췄고 복부의 움직임을 관찰하다 보면은 복부의 움직임은 늘 불렀다 꺼지는 이제 지수화풍의 4대 중에서 바람의 요소에 대한 관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처음에는 코끝보다 약간은 관찰력이 생기는 데는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복부라고 하는 것은 명치 밑에서부터 저 배꼽까지 전체를 말하니까 관찰할 때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관찰할 때 처음에 초점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너무 넓어서. 뭐 그런 단점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복부의 움직임은 늘 숨을 쉬면서 일어나고 꺼지는 또는 부르고 꺼지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삼매로 가지 않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윗바사나의 관찰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좋은 대상이다 해가지고 복부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을 일단 기본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뭐 복부의 움직임을 잘 못 보는 분들은 코끝이 선명한 분들은 코끝을 보다가 그 다음에 복부의 움직임이 잡히면 복부의 움직임 내려와도 되는데 잘 안 되면은 가볍게 손을 살짝 대고서 부러움 꺼짐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복부의 움직임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해보면은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아날라요 스님의 지금 마음챙김 확립 수행에서는 복부의 움직임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신념초에서 들숨날숨에 대한 얘기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안 나온다고 해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또 강조해서 또 얘기해요. 책 속에서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 각자가 선택하면 되는 거고, 뭐 나중에 이제 7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내용 보면은 이제 또 확인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스님이 2000년도에 그 논문 쓰면서부터 쭉 10수년 동안을 연구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는 하나의 시도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여서 보면 좋겠죠. 사실은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티,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을 확립시키는 게 중요해요. 확고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체화된 알아차림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장 기본 대상, 늘 돌아올 수 있는 대상으로 좋은 것은 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몸은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도 한 법문에서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더 건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마음은 수시로 바뀌는데 몸은 그래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쭉 지속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뭐 그거하고 지금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하고는 조금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자아관념을 가질 때 마음의 자아의 정체성을 두는 사람들은 훨씬 혼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극복해야 되는 어떤 견해지만은 그래도 정신과 몸 중에서 어떤 것을 덜 부작용이 적으냐 하면은 몸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뭐 언제든지 들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책 읽다가 이해가 안 된 점이 있거나 할 때 책 여기 또 그 책 내용 여기 또 PPT에 안 나와 있으면은 언제든지 얘기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의 활동들에 대한 마음챙김이에요. 몸의 활동들은 여기 이제 사티파타나 수타에서 수행자는 앞으로 갈 때도 뒤로 올 때도 분명하게 알면서 행한다. 앞으로 갈 때,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인 행선의 방법이에요. 앞으로 가고 돌아오고 이거 왕복하는 거예요. 물론 행선은 그 방법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산책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전화를 했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앞을 볼 때도 눈길을 돌릴 때도 분명하게 알면서 행한다. 팔다리를 구부릴 때도 펼 때도. 팔다리를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하게 알면서 행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로 태국에 제가 갔을 때 어떤 스님은 요 문구를 보고서 당신이 수행법을 이제 개발해요. 팔을 이렇게 구부리고 펴고 하는 이 동작을 하면서 이거를 알아차려요. 아찬 담마다로라고 하는 스님이신데 그래가지고 한 상당히 오랜 기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한 2년 정도 하셨나? 그래가지고 당신이 충분히 경험하고 효과를 본 다음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팔다리를 구부리고 펴는 것은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일이지만은 그것만을 이제 구부리고 펴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잠깐만요. 누가 문자를 보내서. 죄송합니다. 누가 급한 일인가? 네. 잠깐 답만하고 다시 들어올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을 때, 바루를 지닐 때, 스님들이 이제 가사를 수하고 탁바로 나가려고 바루를 지닐 때, 그러니까 바루를 지니고 이제 탁바루를 하고 오는 거죠. 그다음에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볼 때, 이거는 이제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대소변을 볼 때, 걸을 때, 서 있을 때, 앉을 때, 잠들 때도, 깨어날 때도, 이게 잠들 때, 그다음에 깨어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묵할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분명하게 알면서 행한다. 마음 챙김의 현존에 기반해서 분명한 알아차림을 여기다 추가한다. 분명히 알면서 행하는 것은 행하고 있는 것을 그냥 알아차릴 때뿐이다. 말이 반복적이네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날레오 스님의 마음 챙김은 이제 밀가루 반죽하고 같아요. 밀가루 반죽에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스트를 넣어야 이게 두 개가 합작이 돼서 지혜라고 하는 맛있는 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저는 그 비유가 참 마음에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 챙김과 이게 알아차림, 그러니까 사띠와 삼파자나가 함께 결합돼서 그래서 수행이 진행되면서 끊임없이 이제 지혜가, 분명한 알미 더 구체화되는 거죠. 여기서 분명한 알을 갖는 것은 그때그때의 일상적인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아는 거지만은, 그러면서 그 활동에 대해서 마음 챙겨 알아차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분명한 이제 이해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지혜라고 하고요, 냐나라고도 하고, 그냥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이걸 다 알면서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들어가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주석서에서는 네 가지 분명한 알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분명한 알은, 하나는 유용성. 내가 이런 행위들을 할 때, 일상에서 활동을 할 때 이게 유익한 일인지. 그 다음에 적절성. 이게 지금 시기가 적절한 때인지. 요거 두 개는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 항상 유익하고 시기적절한 일만 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분명한 알미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상, 곧자라. 대상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해요. 활동들을. 그런 다음에 무지가 없이 분명히 안다, 대상을. 대상에 대해서 무지가 없이 분명한 알면 이제 고유한 특성을 알든지, 또는 뭐 조건적인 특성을 알든지, 또는 보편적인 특성, 무상고 무아를 알든지, 여기까지 발전하는 그러한 분명한 알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분명한 알미,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낮은 차원에서의 알미 아니라 더 깊어진다,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붓다의 묘사는 코끼리처럼 몸 전체로 돌아서는 것. 부처님은 길을 가시다가 뒤에서 아니면 옆에서 누군가를 보거나 이렇게 그러면은 고개만 돌리지 않으시고 몸 전체를 돌아서 이렇게 향해서 보셨다 그래요. 그런 태도로 이렇게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참 하나 중요한 것은 잠들 때도 깨어날 때도니까 잠드는 순간까지, 깨어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잠드는 순간에 마음 챙기고 잠들고, 그러면은 깨어날 때도 마음 챙기고 깨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말할 때, 침묵할 때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네. 지금 가장 어려울 때는 말할 때라고 제가 써놨는데, 말할 때는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 하면은, 기본은 말을 할 때는 선설, 위에 이제 수바시다 수타, 요거 제가 상기타니카야 8법에
방기사쌍유타의 5번째 경전이거든요. 경전이 좀 긴데 요 개성만 부처님의 개성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말할 때는 어떤 말을 하느냐? 좋은 말을 하라. 좋은 말. 좋은 말은 뭐 유익한 말이겠죠. 그다음 법을 말하라. 비법은 말하지 않는다. 여기에 법에 대한 담론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 없이 말하지 않는다. 자애의 마음으로 말하라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진실을 말하고 거짓은 말하지 않는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가면요, 부드러운 말을 해라. 또 들어가면 시기적절할 때 말하라.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말들이에요. 와시다, 와시다, 바시다 할 때는 이게 말하다는 동사의 과거분 사형이고, 수는 좋다는 뜻이니까 수카할 때 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말해진 것, 좋은 말은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유익한 말, 법다운 말, 자애로운 말, 진실한 말. 거짓은 말하지 않는 것인데 말하는 게 쉽지 않죠. 말할 때 깨어있지 않으면은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도 기억을 못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실이 규명될지는 몰라도 자기가 기억을 못하니까는 뭐 자기가 한 말도 부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은 말을 한 사람과 들은 사람은 같은 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말하고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양쪽 다 기억을 되살리면은 서로 다른 것을 기억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챙김을 가지고서 말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 말에 대해서도 잘 기억을 못하고, 기억 못하니까 앞에 한 말을 뒤에 가서 반대말을 하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분명히 알아차리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도 지금 제가 지난번 자료에는 없던 거 요거 추가해서 넣었으니까요. 이 자료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자연스러운 경향성인데, 이게 아까 말한 경향성입니다. 산란하고 또 집착하는 두 가지 상태가 있다. 그리고 요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몸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삼아서 산란함과 집착함에 양쪽에 극단으로 까지 않도록 조심한다. 뭐 마음의 경향성이라고 하니까는 우리가 늘 얘기하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상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마음은 항상 과거와 미래로 흩어지고 또 뭐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뉴로틱한 어텐션, 신경증적인 어떤 주의가 계속 기울여져 가지고 놓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명상 태도를 작동시키는 내면의 스위치 역할을 삼을 수도 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한다는 말은요, 호흡하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호흡을 의식적으로 길게 하고 짧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호흡하는 것을 의식하라는 얘기예요. 컨셔스 있게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의식적으로 길게 들이시는데 짧게 뭐 내쉬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의식은 호흡에 대해서 마음 챙김을 두고서 하라, 이런 뜻이고, 호흡으로 돌아오면은 이 산란함, 집착함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듣거나 읽는 것 또는 듣는 것, 여기서는 주로 듣는 것을 얘기하던데, 뭐 어쨌든 듣거나 읽는 것, 내가 말을 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또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수동적인 활동들로 시작하는 것이 방해를 덜 받는다. 읽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실. 그래서 수행처에 가면은 책을 읽는 것은 아주 최소한으로 하라 그러고, 법문을 들려줘요. 법문을. 뭐 마하시 센터를 가도 마하시 스님의 그 윗바사나 수행 방법론에 대한 것을 책자로 줘도 되는데, 책도 있으니까 책으로 보지 말고 들으라 그래요. 1시간 동안 앉아서. 들을 때 정보 처리되는 방식과
그다음에 이 눈으로 볼 때, 글을 읽을 때 처리되는 방식이 다르답니다. 눈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문자를 보면서 훨씬 더 많은 생각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근데 그냥 들을 때는 훨씬 더 단순하게 정보의 내용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뭐 소리는 계속 지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글을 이렇게 보면은요, 글이 읽힐 때는 잘 읽히지만은 글을 읽으면서 딴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읽는 글을 위로 아래로 여러 가지 문자들이 있으니까 오락가락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동적인 활동들로 시작한다는 말은 들으면서 한다. 듣는 것과 관련하니까 그러면 명상할 때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어떠냐고 묻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정말로 산만할 때는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시작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좋은 음악은 뭐냐? 마음을 안정시키는 음악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좋은 음악보다는 자연의 소리가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연의 소리 중에서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는 소리, 파도 소리, 그 다음에 뭐가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나요? 자연의 소리로. 그 다음에 낙엽이 떨어진 산길을 걸을 때 낙엽 이게 밟는 소리. 근데 그런 소리는 잘 없죠, 그죠? 그래서 종종 산에 가서 만약에 낙엽 떨어진 다음에 산을 걸으실 기회가 있으면은 그 이렇게 밟으면서 가는 그 발자국 소리를 녹음해 놓은 것도 좋아요. 제일 괜찮은 것은 파도 소리인데 너무 강하지 않고, 그 다음에 파도가 몽돌, 이제 해변에 돌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들이 마음을 많이 가라앉힌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새소리, 뭐 이런 소리들, 동물의 새들이 우는 소리, 또는 뭐 빗소리, 비가 내리는 소리, 이런 것들은 마음을 많이 안정시키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클래식 음악 이런 것들을 들으면은 처음에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안정되니까 그런 소리들은 편도체를 안정시켜준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내가 마음에 드는 노래를 듣는 것도 그럴 수 있는데, 노래는 감정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가라앉히는 작업을 할 때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은 그런 소리가 나중에는 소리가 일부러 듣는 소리는 없애고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명상을 하면 된다. 이렇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아서 저는 아예 소리를 매개로 한 명상은 아예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들 명상할 때 명상음악이라고 해서 잔잔한 음악들 이렇게 틀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바닥에 깔고서 이렇게 명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잡념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은 일단 시도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몸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 일단 몸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이니까 몸 전체에 대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결합된 이것이 기반이 돼서 산란함과 집착함 양쪽에 극단을 가라앉히고 이제 수행이 진행된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이익들, 중심을 잡고 균형 있게 살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자, 산란함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생각이 막 휘몰아쳐올 때 잠깐 미소 지으며 내가 지금 생각에 빠져 있구나라고 인정하라. 그리고 다시 마음 챙김을 하겠다는 의도를 세우고 자연스러운 저항과 조화로운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저항이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지금 여기로 부드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미소 짓는 일이다. 뭐 미소를 지으라고 해서 일부러 뭐 남한테 보이는 미소처럼 지을 필요는 없는데 인정하라는 얘기죠. 내가 또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 인정하되 거기에 내가 정말 수행을 나는 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수행은 나한테 안 맞는가 봐. 이렇게 판단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 미소 지으라는 것은 이쁘게 봐주라는 얘기잖아요. 수행을 아무리 해도 이 생각이 가라앉지 않는다. 수행을 끝까지 해도 생각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단지 산만함에 사로잡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이 힘이 생길 뿐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이게 줄어들거나 또는 있어도 별 상관없이 계속 알아차리니까 이게 방해가 안 돼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이.
자, 그래서 점차적으로 능력을 개발해서 강력한 거처를 마련하고 사티와 현존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수행을 이어나간다. 강력한 거처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는 현재 몸의 자세, 몸의 상태 또는 때로는 호흡, 뭐 명상 MSC에서는 마인드풀 셀프 컴패션 마음챙김 자기 연민에서는 작은 그 부드러운 게 아니라 동글동글한 돌 이런 것을 하나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다가 마음이 산만해질 때 그 돌을 잡으면서 손에서 느껴지는 감각, 돌이 주는 감각, 뭐 불교 신자라면은 염주도 좋고, 그다음에 손에 차고 있는 뭐라고 해요? 합장주도 좋고, 그것을 꺼내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작업, 이런 것들이 다 뭐 연부를 하든 뭘 하든 좋은데, 그러면서 주의를 그쪽으로 기울이는 거죠. 현재 몸의 상태에서 내가 손으로 잡는 것에 대한 감각, 자연무림은 좋다라고 하니까 돌을 그때는 하나씩 주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내가 돌아올 수 있는 현재 상태의 내 몸의 기본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 챙김 명상은 익숙해질 때까지 마음이 오히려 안정되기보다는 더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잘 안 돼요, 처음에. 왜냐하면 마음 챙기는 마음의 기능은 있는데 이것을 훈련시킨 적이 없어서 항상 마음이 산란함과 집착함 속으로 흩어져 버려요. 산란하게 흩어진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집착함이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의 일에 끊임없이 마음이 거기에 몰두하는 일이죠. 후회하거나 또는 뭐 섭섭해하거나 이런 생각들로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는 강력한 거처가 필요하다는 거. 그게 다 바로 몸에 대한 마음 챙깁니다. 자, 그래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확립되면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6가지 감각의 문 중에 어떤 것이 일어나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유쾌함과 불유쾌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즐거운 경험, 유쾌하다고 했는데 프레저라고 하고 아마 언프레저라고 돼 있을 거예요. 영어로. 불유쾌함인데 여기 필요 아이고. 불유쾌함입니다. 불유쾌함이 아니라. 그래서 뭐 유쾌한 경험도 있고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도 또는 불유쾌한 경험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경전에서는 이 6마리의 동물의 비유를 해요. 이 6개의 감각 기관을. 눈, 귀, 코, 혀, 몸이. 그래서 이것이 안이비서신의 육식이 일어나는데 이 육식이 제각기 각각의 영역에서 눈으로는 보이는 대상, 귀로는 들리는 소리, 각각의 영역들이 따로 있어요. 그 영역들로 다 달려가려고 그래요. 6마리의 동물이 제각기. 그럴 때 끈으로 다 목을 잡고 그 다음에 마음 챙김에 딱 이것을 묶어놓지 않으면은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분열증이 일어날 정도로 이게 제각기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 챙김에 마음의 작용을 붙들어내라. 마음을 마음 챙김에 붙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한 기둥이 바로 마음 챙김이라는 기둥이다. 끌려다닌다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몸의 현존의 느낌으로 자기 수용 쪽 알아차림으로 그냥 돌아온다. 끌려갔다면 예컨대 눈으로 뭐 보거나 귀로 소리를 들었거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속에 끌려가요. 그러면 바로 알아차리고 다시 몸의 현존의 느낌, 자기 수용 쪽 알아차림으로 돌아온다. 이게 이제 지금 있는 몸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관찰하던 대상들, 뭐 그것일 수도 있고 복부의 움직임일 수도 있고 또는 코끝에서 호흡에 들고 나는 그 경험일 수도 있고 뭐 뭐든지 현재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에 대한 느낌, 감각들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몸 전체에 대한 마음 챙김에 뿌리를 두면 감각적 유혹의 대상들이 쉽게 붙지 않는다고. 감각적 유혹의 대상들은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것인데 몸 전체에 대한 마음 챙김이 잘 확립되어 있으면은 그러한 유혹의 대상들이 마음에 쉽게 달라붙지 않아서 가래로 빠지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즐기고 즐길 만한 대상, 매력 있는 대상들에서 우리는 항상 뭔가 마음이 끌리고 그것들을 붙들려고 하는데 집착하는 마음이 적어진다. 우리가 이 아날레스이 말하는 마음 챙김의 이 수행의 바퀴에서 집착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지낸다.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체화된 알아차림은 기쁨의 원천으로 내적 만족의 느낌을 일으키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무엇이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 안으로 번뇌가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또는 내 마음에 있는 번뇌가 밖으로 새어나지 못한다. 마음을 지켜준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은 사띠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뭐 느낌도 좋고 감각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일들의 정확한 마음챙김, 알아차림이 딱 정립되어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기쁨이 생기고 행복감이 생겨요. 이것이 사띠가 생김으로써 생기는 이제 삼매의 경험의 일종입니다. 본삼매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런 경험들이 생겨난다. 이게 이제 기쁨의 원천, 내적 만족의 느낌, 기쁨 다음에 만족 다음에 행복감 이렇게 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사띠가 더 확고해져요. 그러니까 번뇌가 생길 새가 없죠. 물론 기쁨이나 만족이나 행복감에도 집착하면 안 됩니다. 조심할 것은. 그건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해야 될 대상이니까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몸 전체에 대해서 느껴지는 신체적인 실제의 뿌리와 기반을 두고 있으면 바다처럼 모든 수행들을 담기 위한 용기가 된다. 그래서 몸에 대한 마음챙김의 아름다움과 잠재력이 그런 것이다. 바다처럼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다음 대지처럼이라는 말도 씁니다. 무엇이든지 일어나도 그대로 수용하면서 마음챙김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아주 극심한 어떤 통증이 생기더라도 또는 어떤 사태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자, 그래서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 아름다워. 실제로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하면은 제가 여기서 써놓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보충을 할게요. 옆에다가 까야가타 사티스타에서 10가지 이익이 있어요. 몸에 대한 마음챙김에. 아마 제가 저기에 있네요. 붓다의 말씀이라는 책 안에 그게 내용이 있는데 그거 강의 자료를 쓸 때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10가지가 뭐가 있는가 경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또 다른 이제 몸에 대한 마음챙김에 대한 경전이죠. 염신경 몸에 대한 마음챙김 경인데 그 경에 10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서는 그거의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잘 감내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몇 가지 있으니까 제가 요 파워포인트 옆에다가 붙여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약을 하면은 이제 쭉 읽어보면 마음챙김은 어떤 경험이든 그것에 대한 기정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인 개발을 훨씬 많이 필요로 합니다. 기정사실로 그냥 어떤 경험을 이건 이렇다 하고서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관념적인 거예요. 기정사실로 인정한다는. 근데 실제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딱 정의를 딱 내리고 기정사실화 시키는 순간은 한순간인데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기정사실로 이렇게 딱 묶어놓는 게 아니다. 의도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마음챙김은 계속 향상되고 그렇게 개발하는 동안에 마음챙김은 개념들을
사용하는 것과 병존할 수 있다. 개념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죠. 개념은 엄밀한 의미에서 개념을 쓸 수 없는 그 대상은 이제 열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요. 개념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을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개념들의 폭넓은 개념들의 현명한 사용을 통해 제공되는 자료는 마음챙김의 확립 명상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개념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개념 속에 개념 속에 빠지면은 이제 마음챙김을 놓치고 생각 속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실제 마음챙김의 확립 수행에서 마음챙김은 현재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기억도 마음챙김 하는 것이지 기억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다. 사띠의 기억에 대한 함의는 마음챙김의 열린 수용적 태도를 통해 일어난 일을 우리가 다음에 쉽게 회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의 수용적 태도를 위한 거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추천할 만합니다. 온 몸에 대한 마음챙김 하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험이든지 그때그때 마음 챙겨서 몸 자체가 현재의 몸 자체가 이제 마음챙김, 알아차림, 관찰의 대상이 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꺼번에 온몸을 다 관찰하기는 어렵잖아요. 몸이라는 것이 내 몸이 이게 이렇게 뭐 뭘 못 알아차려 이럴 것 같지만은 몸은 상당히 넓습니다. 실제로 관찰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저희가 선택적으로 관찰해도 되고 아니면은 마하시 방식처럼 가장 두드러진 경험들을 관찰해도 되고 어쨌든 아까 활동에 대한 분명한 알면서 봤듯이 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때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음챙김도 거기 있게 되고 분명한 알도 생겨나고 자, 여기까지가 1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1장에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교수님, 예, 이제 앞으로 2장부터는 이제 신수신법을 해서 쭉 7가지 이제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이 나오지 않습니까? 3장부터요. 2장은 3장부터 마음챙김 확립이라는 얘기고 예, 예. 예, 근데 그게 그 아날로이 스님의 그 이렇게 명상을 할 때 보면 항상 우리가 그 몸에 대한 챙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의도를 한번 생각하라라는 말을 하거든요. 예, 여기서 보면 44, 45페이지에 보니까 예, 초기 불교 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중요한 요소는 의지 또는 의도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 예, 근데 그것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리고 산란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챙김하겠다는 의도를 확립하고 마음챙김을 잃었다고 알아차릴 때마다 그 의도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항상 그 이제 그걸 독일어로 이렇게 보면서 독일어로도 의도라고 하는데 어떤 의도를 가져야 할까? 그러면 이제 먼저 마음챙김 들어가기 전에 의도를 생각하십시오 하거든요. 응? 그래서 의도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시간에는 마음챙김을 난 어떻게 의도를 가지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마음챙김 하겠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교수님 아, 생각하실 때 어떤 의도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이렇게 마음챙김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 수행을 하라 그래요. 처음에 수행할 때 이제 쉽지는 않지만 내가 이번에 좌선할 동안에 한순간도 사띠를 끊어지지 않게 이어지게끔 사띠를 두겠다. 마음챙김 하겠다. 이런 의도예요. 수행에 대한 의지죠, 사실. 그 의지를 근데 가지고서 하다가 놓쳐버려요. 그럼 다시 내가 다시 마음챙김으로 돌아와야겠다. 그 의도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자기 시간도 사태를 아니 한 순간도 사태를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딱 마음 먹으면 그게 그렇지. 이제 뭐 그게 처음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최대한 마음 챙겨 알아차리겠다 이렇게. 그 의도는 중요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네. 그것이 어느 정도의 힘을 불어넣어줘요. 그 의도가. 근데 그걸 매번 하면 안 돼요. 하면서 계속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예컨대 내가 달려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달리고 있잖아요. 그럼 달리면 되는 거예요. 달리다가 또 내가 더 달려야지, 더 달려야지 이러면은 욕심이 과하면 이제 넘어집니다. 아, 예, 그러니까 항상 시작 전에 그걸 하라고 시작 전에 이렇게 한번 하고 시작하다가 놓치면 다시 글로 돌아와서 또 시작하라고 이렇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한번 하면은 결심, 의도를 세우면은 수행에 힘이 생겨서 그래도 처음 하는 분들은 처음에 몇 분 정도는 쭉 잘 이어져요. 그러다 그 힘이 약해지면 또다시 생각으로 빠지거나 졸음에 빠질 수는 있어도 그럼 다시 돌아와라. 예,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책은 읽어보시죠.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 파일로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만들어져서 파일로 만들면 제공해 드리겠지만은 일단 그 다음에 여기에 47페이지에 군중을 뚫고 기름이 가득 찬 그릇을 날라야 하는 사람의 비유. 이게 경국지색이죠. 경국지색경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아름다운 그 나라에서 가장 미인이 요즘 같으면 뭐 아이돌 가수가 누가 나와서 미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미남이 나와도 되고 이게 춤을 추고 있거나 뭐 공연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어요. 그 사이를 머리에다가 기름이 가득 찰랑찰랑하는 기름 그릇을 딱 머리에 이고 또는 손에 들고 그 사이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지나가야 되는 사람. 만약에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은 바로 뒤에서 따라오는 이 백정이 칼을 가지고 따라오는데 내 목을 딱 친다라는 그런 의도로 삿대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무시무시해서 삿대를 어떻게 들겠어요? 그 비유가 나온 얘기입니다. 군중을 뚫고 기름이 가득 찬 그릇을 날라야 하는 사람의 비유. 그 얘기가 47페이지에 있어서 이것도 이제 그 사티파타나 상류타, 마음챙김, 확립 상류타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그 경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48페이지 몸에 대한 마음챙김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까야가타 사티스타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그 10가지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는 10가지 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4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바다는 단 하나의 맛, 짠맛을 갖고 있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지속적으로 확립시키는 것도 단 하나의 맛, 해탈로 향해 가는 진보의 맛을 얻는다. 바다는 하나의 맛, 짠맛이 있듯이 나의 담마는 내가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마지막 열반이라는 담마, 이 전체 담마는 단 하나의 맛이 있다. 그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붓다의 가르침을 이제 배우고 그걸 실천해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냐 그러면은 자유를 얻는다. 근데 자유라는 말을 자유도 쉬운 말이 아니죠, 그죠? 프리덤, 프리하다는 말이 자유가 무슨 의미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죠,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다양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뭐 등등 해가지고 전체주의 국가, 북한 같은 데서는 약간 상상도 못할 그런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외적인 정치적인 틀에서의 자유는 뭐 그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확보해 놓는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다들 자유 국가에서는 그것을 확보하느라고 자유를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유럽의 그 국가들은 피를 흘렸습니까? 프랑스 대혁명이든 미국의 독립운동이든 또는 뭐 노예 남북 전쟁이든 이게 다 어떤 계층의 어떤 사람들의 자유를 얻기 위한 그런 작업들인데 자 그런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자. 그럼 진짜 자유롭냐 하면은 아직 덜 자유롭죠.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냐면요. 결국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탐진치의 번뇌, 그다음에 끊임없이 몸과 마음에서 경험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고 고통 중에서도 신체적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뇌, 정신적인 고통 이것을 그 원인부터 제거하면서 이것으로부터 자유가 불교에서 추구하는 자유다. 그래서 붓다께서 깨닫고 만약에 다시 왕가로 돌아가서 왕이 되어서 현명한 통치자가 되셨다면은 마라한으로서 마라한이 그럴 일은 없지만은 했다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그러한 정치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었겠지만은 붓다가 바라본 자유는 그것보다 더 깊은 자유의 측면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내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이제 마지막 자유는 불교에서는 열반을 얻는 거예요. 번뇌의 완전한 소멸, 고통의 완전한 소멸, 괴로움의 소멸로서의 사성제에서 말하는 열반. 그것만이 궁극의 자유예요, 결국. 이게 부동의 시메탈이라고 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는 마음의 해탈을 열반의 체험으로 이제 등치시킬 수 있는데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좋다. 불교는 뭐 2600년이 지났고 초기 불교도 있고 부파 불교도 있고 우리한테 들어온 테라바다 불교도 있고 뭐 북방에서 전해진 설일체 유부도 있고 그 다음에 초기 대승불교도 있고 중기 대승불교, 후기 대승불교 그 다음에 금강승 중국에 건너와서 만들어진 선종, 선불교도 있고 다양한 불교 전통들이 다 이게 자유를 향한 그러한 길들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자기한테 가장 효과 있는 자기 내면을 정화시켜서 스스로 자유로워지는데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지요. 그리고 남도 자유롭게 해주시면 그건 더더욱 좋은 일이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안 써 있어서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교수님, 예, 요 사띠를 빨리아의 사띠는 여성형이라 그러고 마음 챙김을 여성적인 자질로 하고 또 뒤에는 또 사띠를 그녀의 현존이라면 사띠라는 것이 여성형이라고 하는 게 나 이거 읽으면서 좀 그게 어떤 말씀? 예, 빨리어나 산스크리트어나 그리스어나 독일어도 마찬가지고요. 명사들에는 성이 있어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가 있어요. 근데 사띠는 여성 명사예요. 근데 사띠를 여성 명사로 이해하고 여성적인 수용성 이것으로 사띠를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날레오 스님이. 이분 독일 분이잖아요.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말에도 그 성이 있잖아요. 우리 말에는 단어에 성은 없죠. 그죠? 사띠는 여성형 명사니까 이걸 쉬라고도 하고 그녀라고도 하고 하는 거지 사띠라고 하는 마음의 기능이죠.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제 심리학자들이 많이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 아날레오 스님은 그걸 좀 적극적으로 쓰는 거죠. 여성형 명사니까 사띠를 남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공격적인 측면, 적극적인 측면보다는 약간 수동적이면서도 포용하는 측면, 수용하는 측면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여성이 사띠를 더 잘 드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때는. 근데 수행센터 가면 여성들이 많이 수행을 해요. 실제로.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궁금했던 거.
자, 없으시면은 자 27분이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쉬고 제가 요 2장 이제 열고서 2장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 예. 40분까지 쉴게요.